상시 5회의 2-5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항상 나오는 게 데이터 범위와 차트 종류 변경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에 합계 계열과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범위 수정에 대해서는 가로축과 범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 안에 2020년 이거 빠져 있죠. 이게 항목입니다. 2020년 항목과 합계 계열이 요 노란색이니까 요 색깔 막대들 없애라 하는 건데, 그냥 요 노란색 합계 계열만 없앨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되잖아요. 계열 전체가 빠지거나 들어올 땐 선택해서 딜리트, 복사해서 붙이기.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항목이 빠질 땐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데이터 나머지, 그러니까 선택해서 계열 전체 삭제나 계열 전체 복사 붙이기로 추가나 그 외에는 전부 데이터 선택을 다시 가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거 합계 빠져야 되고 2020년 빠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범위가 블럭이 커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요 자리가 수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범위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의 요 범위를 이렇게 범위 설정을 새로 하시면 돼요. 범위 설정을 새로 하고 그럼 여기가 수정됐어요. 이거 수정되면 이 범례 항목과 가로축은 자동으로 수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체크를 선택하고 풀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커말 시험 치다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레이블 붙일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마시고 항상 범위를 새로 수정하시고, 그래서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범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범위를 이렇게 넣고요. 확인해주면 가로축과 범례의 모양이 맞춰졌으면 차트 범위는 된 거예요. 다음 2번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3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번 셀과 연동.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그냥 체크만 해도, 차트 제목은 체크만 해도 차트 위가 기본값이라 했고, 연동시킬 때는 요거 선택되어 있을 때 수식 입력줄에 equal A1번 셀 그리고 엔터. 자, 4번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여기 그림을 딱 보시면 되죠. 레이블이라는 용어가 딱 보이면 그림 보니까 레이블 위치 안쪽 끝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계열 막대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해도 요 세 개의 같은 계열 근로장악 계열이 다 선택이 됐고, 플러스 눌러서 레이블에 마우스만 가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 메뉴 가서 안쪽 끝에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바깥에 요 끝이 둥글게 된 거.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빈자리에서 차트 영역 서식, 그래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하고, 그럼 밖에 나와보면 이렇게 둥그러져 있어요. 자, 7회고요. 2-8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또 유사하죠. 합계 계열도 없애고 2021년 요소도 제거되게. 그럼 이렇게 되면 데이터 범위 선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 범위 선택 가서 범위를 하는데 합계와 2021년이 빠져야 되니까, 자, 원래는 지금 요 차트 선택했을 때 이 범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범위를 다 넣었는데 이 합계 부분이 빠져야 되고, 그 다음 2021년이 빠져야 돼요. 그죠? 잠시만요. 2021년이 빠지고 합계도 빠지고, 이거는 다 뭡니까?
둘 다 계열인데요. 둘 다 계열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근데 색깔이 컬러가 나와 있을 때는 색깔을 한번 보시는데 색깔이 파랑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범위 선택으로 다시 할게요. 어쨌든 데이터 선택. 그래서 이 과목명은 지금 빠진 거 없어요. 과목명은 빠진 거 없고 차트의 가로축과 범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을 보시고 21년 빼고 합계 빼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범위 다시 설정하고 그럼 요 모양이 나왔죠. 근데 사실 2021년하고 합계를 빼기 위해서는 요거 선택해서 딜리트 또 합계 요 막대 선택해서 또 딜리트 이 방법을 써도 요 모양은 가로축의 글자 내용과 범례의 글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죠? 딜리트 방법으로 제가 혼자 다시 해봤어요. 자,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첫 상태는 요거였어요. 이거를 2021년 빠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이 문제지에는 요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2021년 요소가 아니고 2021년도 파랑색 요 그죠? 연한 하늘 파랑색 이것도 계열이죠. 범례를 보니까 그럼 계열이면 딜리트 누르면 그냥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에 합계도 계열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땐 앞에 색깔 뒤에 색깔이 없어지니까 색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취소하고 근데 첫 번째 방법으로 데이터 선택 이렇게 해서 범위에서 요 범위 이거 빠지고 컨트롤 눌러서 이 범위 요거 빠지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새로 시작을 하면 새로 해주면 자, 색깔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색 변경에서 여기 보이는 요 첫 번째 색하고 아까 다섯 번째 색깔이 삭제되고 나면 중간에 있는 요 세 개의 색깔이 보여져서 아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처럼 범위 선택을 새로 하면 요 첫 번째부터 요 세 개의 색깔이 보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범위를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색깔 보여지는 게 다른데 커말은 듀얼 모니터로 시험장에 실기 시험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컬러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컬러면 신경 쓰셔야 되고 컬러가 아니면 뭐 그냥 어떤 방법을 하든 가로축과 범례의 내용만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범위 선택을 달리하면 색 다시 못 바꿔요. 네. 아니요, 저번 시간에도 범위 선택을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느냐 아니면 데이터 선택 메뉴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그죠? 딜리트 그림과 같이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 컬러인지 흑백인지에 따라서 자, 그 다음 2번 세로 축의 최대 경계는 200. 자, 세로 축의 요 최대값 200, 기본 단위 40, 요 사이사이 숫자 단위가 40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 축 자리를 선택해서 축의 서식. 그러면 최대값 200, 그 다음 기본 단위는 40. 지금 우리가 수정해서 적으면 요 옆에 자동이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다시 설정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 차트의 크기가 이거 크기는 시험장에서는 조절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통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 숫자 값을 고정을 시켜놔서 이럴 때는 안 달라집니다. 차트 여기 다시 설정을 다시 눌러주면 자동이 돼 있잖아요. 자동이 돼 있을 땐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 눈금 간격이 알아서 바뀌어요. 지금 의미를 설명드린 겁니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차트 범위를 또 키우면 눈금 간격이 20단위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눈금 간격의 단위가 축 옵션에서 자동이 다 되어 있을 땐
최소값과 최대값, 기본 단위, 보조 단위가 다 자동이 돼 있으면 차트의 크기를 수정하는 것에 따라서 알아서 눈금 간격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직접 200, 또 40 이렇게 숫자를 써주면, 옆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직접 써주면 차트의 크기가 어느 만하튼 무조건 요 단위 간격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한번 하세요. 적혀 있어도 그냥 한번 하세요. 네. 적혀 있어도 그냥 한번 해주시라고. 아까 200 적혀 있었지만 제가 200 다시 썼잖아요, 그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딱 적어주는 게 좋죠. 네. 네. 요거 두 개가 바뀌진 않았을 거고, 처음에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이 다른 요 색깔 회색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수채화 계열에만 레이블 값, 수채화 계열 여기죠. 자,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시오. 자, 하나의 계열 막대 같은 파랑색, 이거 선택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해도 동시에 다 선택이 되지만, 자, 요거 한 번 더 눌러줘야 요거 되잖아요. 동시에 요거 세 개만 선택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해서 레이블 그냥 체크만 해도 바깥쪽 위에 들어가네요. 그죠? 클릭. 이것도 다시 한 번, 두 번 눌러서 요것만 선택해서 또 레이블 따로따로 넣으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레이블 세 번을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 4번. 범례는 위쪽에 배치한 후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4번입니다. 네 번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범례의 위치는 여기서 바꿔도 되죠. 범례는 위쪽으로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요 범례의 미세효과 파란 강조 4번이면 도형 스타일이죠. 서식 메뉴, 이거는 요 위에 가야지만 있다 했습니다. 오른쪽 서식 메뉴에 없고 여기 서식 메뉴에 도형 스타일 있고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황금색 4번이면 요거죠. 네 번째, 요거는 번호 안 들어가, 어둡게 검정이고, 여기서부터 파란 강조 1, 주황 강조 2 번호가 붙여지니까 요거 황금색 강조 4번입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저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다음 5번은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둥근 모서리.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 그거 제일 첫 번째 거 테두리 자리에 가서 그림자 먼저 갈게요. 그림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이거는 바깥쪽이죠. 안쪽에 있는 가운데 들어가는 그림자, 그 다음 선을 둥근 모서리 이렇게. 자, 8회 문제고요. 분기 평균 계열과 평균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 수정하시오. 데이터 범위는 항상 저 문장의 의미는 이 가로축과 범례를 이렇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 문장을 참고하되 결국은 가로축과 범례가 이렇게 맞춰지라 그런 뜻입니다. 차트의 요 모양이 아니라 가로축과 범례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들을 쭉 보면, 자, 분기 평균이라는 요 계열, 요 제일 마지막 파란색 계열하고 평균 요소, 평균이 자, 요 클릭을 했을 때 요 데이터들을 보면 서울, 인천부터 해서 평균, 그러니까 요 평균 요소를 말하네요. 지금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는 요 계열하고 이 평균이라는 이거 요소 이 부분하고 요 두 가지가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순 계열 색깔만 싹 선택해서 딜리트 할 내용이 아니면 전부 이쪽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특히나 더 차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선택입니다. 데이터 선택이 잘 돼야 나머지는 그냥 한두 개, 만약에 내가 못 찾는 서식이 있으면, 안 해본 서식이면 이 점 그냥 감수할 수 있지만 데이터 선택이 안 되면 그 다음 문제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데이터 선택은 지금처럼 이런 범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빠져야 되는 게 요 평균하고 요 평균이라는 걸 인식했으면 차트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범위 설정하시면 바뀌었죠. 가로축의 내용 여기 몇 개입니까? 7개. 그다음 범내의 내용 4개. 그렇게 그림과 같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마치면 돼요. 1번 문제가 그렇게 범위 수정이 됐고요. 그다음 2번에서 차트 종류가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이에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가서 누적 막대, 요거는 누적 막대, 요거는 100% 기준 누적.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셔야 되고, 확인. 그 다음 3번은 차트 제목은 차트 위 A1번 셀과 연동.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주 했기 때문에 체크하고, 이꼴 A1번 셀, 엔터. 자, 그 다음 4번 차트에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자, 차트에 기본주 세로 눈금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여기 이렇게 있는 선 있죠. 요거 기본주 가로 눈금이죠. 이런 선이 있는데 완성되어진 그림에 무슨 선이 있어요? 세로로 이런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넣으라는 겁니다. 눈금선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눈금선에 가보면 이미 기본주 가로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선들은 여기 있잖아요. 그건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주 세로라는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기본주 세로.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실기 문제 풀 때도 말하는 그 문장의 단어 기본주 세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만, 필기 문제에서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어떤 뭐 방향의 이 선인지 그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주 세로 선이 더 나오도록 체크하니까 요 가운데에 선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5번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 단색 색상표 1번. 그래서 색 변경은 차트 디자인의 요 위로 리본 메뉴로 가셔야 된다 했고, 단색형 중에 첫 번째 거에 가면 단색 색상표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차트도 데이터 범위 선택이 중요했고요. 2-104페이지에 9회입니다. 상시 9회. 자, 범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앞에 있는 문장은 이 그림을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이렇게 표시되도록 범위 수정하시오 해놓고, 앞 문장은 여기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이게 6명이죠. 6명과 범내에 2가지 있어요. 가로축과 범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가로축과 범내가 요 6개와 2개이냐? 자, 왜 6개와 2개인지 지금 그림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도 범내도 3가지였는데 그게 그렇게 차트가 변경된다는 거는, 지금 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색깔을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문제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서가 영업부의 출장비와 교통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업부인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있죠. 이 사람들 이름이, 지금 제가 색깔 넣어 볼게요. 요 이름들이 가로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가로축에 완성되어진 그림의 가로축에 있는 6명은 영업부에 해당되는 요 6명이고요. 그 다음 출장비와 교통비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로축은 이 문자들 가지고 가로축에 쓸 거고,
범례는 요 문자들 가지고 범례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요 숫자들이 막대로 세워지겠죠. 가로축에 이거 들어가고요. 범례에 이거 들어가고,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이 숫자들이 막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정해서 넣어야 되는 범위가 지금 색깔로 제가 넣는 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색깔 넣을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데이터 선택 갈게요. 자,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가서, 그래서 여기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성명이라는 필드명은 차트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지만, 자, 요 노란색 범위를 다 합쳤을 때 네모나게 안 되죠. 한쪽 잘려 나가는 부분이 뭡니까? 성명이잖아요. 그래서 네모난 범위를 위해서 그냥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이름들 가로축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범위를 하시고요. 다음 범례를 보고 이걸 한 다음에 거기에 가로와 범례가 만나는 가로, 여기 이 글 이름과 이게 만나는 요 자리들을 범위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모양새가 좀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가로축과 범례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자, 이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 범례와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행렬 전환. 행렬 전환을 눌러주면 여기와 여기가 위치가 바뀌면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수정이 돼요. 그래서 가로에 요 이름이 왔고 범례에 이게 왔습니다. 확인하고 나갈게요. 그래서 범위를 요 영업부는 이 글자, 보통 이거 차트 하라 하면, 차트 범위 하라 하면 영업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영업부라는 이런 글자들을 이걸 뭐 범위에 막 놓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기에 영업부라는 글자밖에 이렇게 변환까지 잘 했다 해도 영업부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위 해준 그 글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범위 선택을 하실 때 제가 노란색 해드렸는 가로축 글자 보고 그 다음 범례 글자 보고 범위 하는데 요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요거까지, 그죠? 요것도 빠뜨리지 말고 요거 다 합하면 네모난 모양이 딱 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시고요. 또 범위 설정하실 때, 자, 그냥 보시면서 따라하지 말고 볼게요. 범위 설정을 할 때 성명을 클릭하고 박상범을 제가 그냥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고 요거는 드래그를 했어요. 또 요거 드래그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가서 요거 할 때도 박상범만 하고 밑에는 이어서 드래그 했잖아요. 그럼 요것도 이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돼요.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하나 셋 했으면 여기도 하나 셋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드래그 했으니까 이쪽으로도 드래그 해야 되고, 그 모양새가 달라버리면 차트가 아무리 요 노란색 범위 안에 있는 거 다 넣었어도 모양이 다르면 차트 범위가 제대로, 차트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두 개 했다가 이쪽 가서는 뭐 한 개씩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는 했던 범위를 또 다시 한 번 더 드래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과정이, 요 모양들이 우리가 표를 만들었을 때 표의 모양이 반듯하게 탁탁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차트가 안 그려져요. 범위를 분명히 요 노란색을 분명히 넣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어져 있는 범위는, 그거는 필수는 아니죠. 요거 따로 했으면 이것도 따로 하면 되고 뭐 그렇게 되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이어져 있으면 이어진 범위는 한꺼번에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잘못되면 첫 시작부터 다시 하세요. 그죠? 컨트롤 키 놓고 첫 시작부터 다시 해서 정확하게 범위 설정이 되어져야 차트 모양이 나옵니다. 범위에서 실수를 몇 번을 하면, 자, 다시 할게요. 제가 실수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 선택에서 이거 하다가 클릭 한번 했다가 참 잘못했지 싶어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클릭 한번 했다가 뭐 이렇게 잘못해서 드래그를 했어요. 차트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점선만 딱 따라보면 맞지만 요거 따로 했죠. 요거 따로 했죠. 뭔가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러면 차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놓고 첫 시작부터 다시 매끈하게 정확하게 범위 설정이 딱 이루어져야,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표가 나오고 차트가 나오고 행렬 전환으로 괜찮아져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선택이 실수 없도록, 예.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 거 볼게요. 2번 각 계열의 배민석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 여기 요거네요. 요거 두 개네요. 이것도 두 번 따로 해야 되겠네요. 안쪽 끝에 배민석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차트 범위 선택이 안 되면 이 레이블을 넣을 줄 알아도 2번 문제를 풀러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배민석 한 번, 두 번 누른 다음에 레이블 바깥쪽 끝에죠? 그러면 그냥 선택, 안쪽 끝에네. 안쪽 끝에면 하위 메뉴로 가서 안쪽 끝에 다시 여기도 한 번, 두 번 눌러서 요 막대 안쪽 끝에만 넣고요. 그다음 차트 제목 그림처럼 입력하고, 입력하라 그러면 직접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 개 띄어져 있네요.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다음 도형 스타일이면 리본 메뉴로 가야 되죠. 색 윤곽선이니까 테두리 선 있는 그 도형 스타일입니다. 파란 강조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제목엔 체크만 하시면 되고, 체크하고 바로 그냥 쓰세요. 그죠? 영업부 그냥 바로 쓰면 대체로는 저 위로 적히죠. 출장비 / 교통비. 수식 입력줄에 적혔을 땐 엔터를 치시라 했습니다. 요 공간 안에 적혔을 땐 엔터 치지 마시고 그냥 딴 거 하러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랑 색윤곽선 강조 1. 그래서 요거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서식의 도형 스타일 중에 파란 강조 1이면 색윤곽선이니까 테두리 선 있는 거 처음에 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색윤곽선 파란 강조 1번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를 80%. 뭘 수정하라고요? 계열에 대해서. 계열의 이런 속성들을 바꾸라. 그러니까 계열 서식이다 하는 겁니다. 어디를 바꾸라는지 알면 그 바꾸라는 자리에 서식에 가시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것의 계열의 서식. 그래서 이 계열의 값을 계열 겹치기는 0, 그다음 간격 너비는 80%. 그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네온 5포인트 파랑 강조색 1번 네온 효과. 자, 요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요 모든 글자가 이름입니다. 네온 효과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차트 전체가 바깥에 요 빈 공간이 선택되면 조절점이 차트 전체에만 있죠. 요럴 때 지금 네온 효과는 그림자 있는 자리에 네온도 같이 있어요. 네온에 여기 보면 자, 첫 줄은 5포인트고요. 밑에 줄은 8포인트죠. 좀 알고 있으면 빠르게 찾아갈 수 있겠죠. 11포인트, 18포인트. 보통 5포인트 나오면 요 첫 줄에서 찾으시는 거고, 네온 강조색 1번이잖아요. 첫 번째 것이, 그래서 네온 5포인트 파란 강조색 1번이죠. 요거네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네온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10회 문제고요. 재단 명별 지원액과 미회수액만 표시되도록 영역 수정하라 했고요. 그래서 가로축에 지금 요거 데이터 표 또는 예전에는 데이터 표, 지금 또 데이터 테이블 용어가 왔다 갔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을 다 볼 게 아니라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이 가로축 요 글자, 그다음 범례. 자, 요 범례는 요까지만 범례입니다. 이거는 지수 추세선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요거 두 개가 일단 처음에 우리가 범위 선택에 고려해야 되는 범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재단 명별 지원액과 회수액만, 그러니까 여기 6개 하고 범내에 2개가 나오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주어진 차트에는 가로에 6개 똑같네요. 근데 범내에 자, 지원액과 회수액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미회수액이 들어있고 회수율이 들어있으니까 뒤에 2개를 없애고 싶은데 회수율 요 색깔이 요 막대에 너무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왜냐하면 회수율은 지금 여기 3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32.5%면 0.325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 깔려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선택으로 할게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 이름들은 6개 다 들어갔고, 그다음 지원액과 미회수액이니까 요거 다시 할게요. 컨트롤 놔버리고 지원액 요만큼 범위하고 컨트롤 눌러서 여기까지 가로축에 있는 내용과 범내의 내용을 참고해서 요 2개 범위로 해서 가로와 세로, 아니 가로와 범내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이거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 그래서 가로와 범내의 내용이 맞아 들어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차트 제목 그림처럼, 그 다음 범내는 위쪽으로, 차트 제목 자리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 선택하고, 그 다음 보여지는 것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한 칸 있네요. 재단별 띄우고 지원액 슬래시 미회수액 엔터를 치시고, 그다음 범내 위치는 플러스 눌러서 범내 위쪽으로 위치를 바꿔주고요. 범내 위쪽. 자, 그다음 5번 세로축의 기본 단위를 1000으로 변경하시오. 세로축의 이 기본 단위. 그래서 세로축을 선택해서 오른쪽 축서식. 그러면 축서식의 기본 단위를 1000으로. 그 다음 4번 지원액 계열의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자, 우리가 추세선 아직 이제 처음 나왔죠? 추세선은 이렇게 요 선 말하는데 무엇이에요? 지원액 계열에. 그래서 지원액의 계열을 지원액이 요 색깔이죠? 지원액이 파란색 선택을 하고 계열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이쪽 편에 추세선 있네요. 근데 여기에 와서 하면 이제 선형을 할 건지 지수할 건지 묻는데 그 중에 지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지수 추세선을 하시오. 그럼 이렇게 지수 추세선이 생겨요. 요 추세선이 생기면 여기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범내 자리에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도 지금 처음 했지만 여기에 이 차트 요소 추가 제거에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5번 차트 영역에 범내 표지가 없는 데이터 테이블을 지정하시오. 요 밑에 이 부분이 데이터 테이블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표라 나왔으니까 또 필기 문제집 보다 보면 데이터 표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차트에 사용되어진 데이터를 차트 밑에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도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 범내 표지가 포함이 된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요 앞에 요 지원액 앞에 여기 요 색깔 막대 있잖아요. 색깔 표시. 요게 범내 표지예요. 범내에서 이렇게 색깔 보여주듯이 이 범내 표지가 있는 거 없는 거 중에 없는 거 해주라 했으니까 그대로 범내 표지 없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터 테이블에 범내 표지 없음 선택하면 여기 색깔 표시 없는 걸로 나타나죠. 포함해주면 이렇게 색깔 표시가 있고요. 없음.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됐네요. 2-222페이지고요. 기출 유형 9회입니다. 자, 1번에 차트 종류는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고 3차원은 입체라고 했어요. 여기 약간의 두께감이 보이죠? 여기 차트의 두께감이 이게 입체입니다.
평면이 아니고 입체라는 뜻이죠. 자,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고요. 두 가지 지상 있네요. 차트 제목에 요 글자 적어주라고. 여기 띄어쓰기 많이 있네요. 2월 요거 보고 할까요? 2월 띄우고 우수 띄우고 기업 띄우고 시장 점유 이렇게 띄어쓰기 정확히 하시도록. 자, 차트에서 요거는 2차원 평면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요거는 그냥 원형이라 적혀 있는 것은 평면인 2차원이고 요게 3차원 입체 모양인 거 선택하고요. 확인. 그럼 입체가 살짝 보입니다. 자, 그다음 제목은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은 참 이미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 여기를 테두리 클릭돼 있을 때 그냥 새로 적거나 지금 이번엔 한번 커서 넣어서 적어볼까요? 이미 있었으니까 커서 넣고 필요 없는 글자만 지우고 띄어쓰기 맞춰서 다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안에서 쓸 때는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차트 제목의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굴림체 크기 16. 지금 최근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글꼴이 좀 안 나왔는데 예전엔 글꼴에서도 많이 틀립니다.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강조를 하는데도 자꾸 틀려요. 자, 이거 넣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범위를 선택을 제대로 하고 넣어야 적용이 되는데 그냥 안에 커서만 딱 있는데 이 속성을 넣으면 글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직접 범위를 설정하셔도 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직접 범위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 라인을 클릭을 하면 테두리 라인을 딱 클릭하면 실선으로 딱 바뀌어서 요 개체 부분이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때 바꾸시면 돼요. 안에 커서가 들어있어서 요 테두리 라인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점선인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선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글자를 직접 블럭하든지 실선일 때 하든지 실선인지 점선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블럭을 하시고요. 지금 상태를 보세요. 지금 제 화면에 아니면 자기 모니터에 커서를 딱 넣었을 때의 테두리 라인을 보세요. 점선이죠? 이때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커서를 넣어서 할 거면 차라리 컨트롤 A 해서 블럭을 해가지고 하시거나 첫 번째는 블럭해서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테두리 라인을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실선이 돼 있잖아요. 커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실선이거든요. 이럴 때 하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커서 있을 때 이럴 때 하면 점선이 보이죠? 이럴 때 하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굵게 굴림체 16 굵게 그 다음 굴림체 16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변해야 돼요. 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넣었다고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또는 이 제목에서 틀리는 거는 중간 띄어쓰기 잘못도 있지만 엔터 같은 거 이런 거 쳐놔도 잘못되는 거죠. 또는 글자 다 쓰고 띄어쓰기 한 칸 뒤에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엔터나 불필요한 공백은 불필요한 글자를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넣지 마세요. 그 다음 3번 범례는 표시하지 않고 범례 체크 풀게요. 일단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범례 자리 체크만 풀어주시면 되죠. 근데 범례 없애는 방법에 요거 선택 해제 이렇게도 있지만 범례를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가 이렇게 실선되어 있을 때 딜리트를 눌러도 똑같습니다. 다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실기만으로 대비할 때는 내가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필기 문제지에는요.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다 물어요. 네. 자,
1번에서 3번에서 범례 표시는 없앴고요. 3번 각 데이터 계열의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바깥쪽 끝에 자 레이블을 붙여줬는데 여기 한국 8%, 가나 15% 이런 항목의 이름과 백분율이 바깥 이 차트 바깥 끝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레이블의 글자 요거의 글꼴을 굴림 10으로 하라고 또 한 가지 또 더 있네요. 그죠? 자, 레이블은 데이터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요 조각이 한 조각만 선택돼 있을 때 하면 한 조각이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냥 차트 전체가 있을 때 데이터 레이블을 넣는데 바깥쪽 끝에였죠. 그래서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면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하면 기본이 숫자 값만 나와 있어요. 값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옵션으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기타 옵션 이렇게 들어가면 값 말고 백분율도 선택할 수 있어요. 값은 체크 풀고 항목 이름과 백분율에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시기를 이거 지시선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는데 원래 기본값이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말하지 않은 거는. 지시선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 차트에서 요 글자를 살짝 빼면 이렇게 선이 이어져요. 이게 지시선이에요. 지시선에 체크가 없으면 요 선이 없고 체크 있으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시선을 넣어라 빼라 하는 말이 없었다면 있던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 체크하고요. 백분율 체크하시면 돼요. 지시선은 원래 기본값이니까 저처럼 꺼내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 그것의 레이블의 글꼴을 굴림 10으로 하라고 했죠. 레이블 자리를 아무거나 하나만 클릭해도 레이블들이 다 선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굴림 10. 자, 혹시 글꼴을 쓰시는 분 있어요. 저기에다가 쓰는 경우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쓰고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되는데 이 글자체를 잘못 써버리면 굴림 써야 되는데 뭐 글림이라 쓰든지 엉뚱한 걸로 잘못 써서 엔터를 치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려도 요거는 여기에서 찾아서 하세요. 굴림 정확히 찾아서 하시고 10포인트도 찾아서 하시고 계열의 첫째 조각의 각도를 45도로 회전하시오 했는데 첫째 조각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0에서부터 요게 0도 여기서부터 대한, 영남 이렇게 한 바퀴가 쭉 돌아가는 건데 이 대한이 자 완성되어진 그림에는 대한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요만큼 45도 회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계열 여기 색깔 도형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그러면 계열 서식 나오죠. 계열 서식에 가면 첫째 조각의 각도를 정할 수 있는데 45도 엔터 치면 이게 45도 회전돼서 여기로 갔어요. 이 선이 0도에 있던 것이 45도로 조금 회전했습니다. 5번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계열 대한 18% 요거 말하는 거죠. 이거를 3차원 효과의 원형 차트에서 분리하시오. 자, 떼낼 때 자, 설명 듣고 할게요. 그냥 이거 딱 집어서 꺼내면 이렇게 돼요. 잠시만요. 실행 취소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꺼내야 되는가 하면 대안만 꺼내고 싶으면 한번 클릭하면 여기 차트에 모든 점이 다 찍혀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 번만 클릭했을 땐 점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다 선택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클릭하면 한 번 클릭했을 땐 점 다 찍혀 있다가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여기 이 조각에 해당되는 요 세 점만 찍혀 있어요.
요렇게 요 세 점만 찍혀 있을 때 꺼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꺼내면 돼요. 너무 멀리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꺼냈다 하는 느낌만 주면 됩니다. 그 정도 꺼내 놓으시면 다 됐습니다. 되고 꺼냈던 것도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범위는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대에서 그 막대가 보여지는 그 사각 공간 뭐라 했는가 하면 그림 영역이라 했듯이 요 공간이 선택되어 있으면 옆에 보시면 그림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조절점이 있을 때 차트 영역,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요 공간은 그림 영역, 이게 선택되면 계열이죠. 계열 서식. 한 번 더 클릭하면 요 한 조각은 요소라 하고요. 그다음 요걸 선택하면 레이블이죠. 그렇게 다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맞게 서식창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필기 조금만 풀어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엑셀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이 차트인 거죠. 차트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워크시트, 워크시트가 뭡니까? 우리가 엑셀 쓰고 있는 그 가로 세로 선 있는 이 화면, 자, 이 화면이 워크시트입니다. 그죠? 작업하는 시트란 이야기예요. 자, 그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 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 보통 우리 막대 많이 쓰지만 여기를 그림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차트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데이터의 상호 관계나 경향 또는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 차트를 딱 보면 박정우라는 학생의 컴퓨터 일반 점수가 높구나. 뭐 이런 게 또 컴퓨터 일반은 박정우가 제일 높고 이성훈이 제일 낮다 하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숫자 데이터만 보는 것보다 차트로 딱 보면 파악이 빠르게 되겠죠. 자, 그걸 보여주는 거 차트다라는 차트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었고요. 자, 2번 옳지 않은 거 물어요. 자, 요런 문제 유형은 뭐냐면 용어들을 알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범례 표시되어 있다 해서 범례 요 색깔 파란색은 뭐고 빨강색은 뭐고 녹색은 뭐다 표시되어 있는 거 없죠. 지금 범례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차트 제목, 요거 차트 제목이죠. 다음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 요런 기본 유형이 묶은 세로막 대형이고 4번 기본 세로축 제목. 자, 가로 축의 제목도 있고요. 세로 축의 제목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세로 축 제목 요거 나와 있죠. 만약에 여기 보조 세로 축이 하나 더 있고 글자가 있다면 그건 보조 세로 축 제목. 여기 기본 세로 축 제목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3번에서도 옳은 거 묻는데 이제 차트 제목 없네요. 차트 제목이 있을 자리에 범례가 있네요. 그죠? 범례는 있는데 제목은 없고 가로축 제목도 이거 밑에 뭔가 글자가 있으면 될 텐데 없죠?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은 여기 막대 같은 데다가 숫자 붙여주는 거 레이블 없네요. 데이터 테이블 요거 테이블이죠. 그래서 테이블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4번은 표시되지 않은 거. 자, 레이블은 있죠. 이거 다 레이블이죠. 레이블 있고 그다음 2번에 데이터 계열은 지금 몇 개 있어요? 범례 안 보이지만 막대 이거 막대가 아니고 원뿔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계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계열이 하나 있고요. 눈금선. 자, 이렇게 이거는 입체 3차원인데 이런 것들도 다 눈금선이죠. 이런 선들 눈금선도 있고 테이블은 밑에 아까 위에 문제처럼 요 옆에 문제처럼 이런 부분이 테이블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알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줄 알면 이것도 자, 시험장 갔을 때 이거 풀었다가
다음 내가 시험장 갔을 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요. 같은 문제를 푼 겁니다. 다른 문제를 풀고 오신 게 아니고. 5번. 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 자, 1번의 차트 제목은 여기가 차트 제목. 자, 3번의 데이터 레이블, 이거 데이터 레이블. 4번의 범례, 요 자리가 범례네요. 그러면 2번에 가로축 보조 눈금선. 자, 가로축 눈금선은 있는데 보조 눈금선은 만약에 요 보조 눈금 간격이 5단이다. 그럼 여기 5, 10, 15 자리에 가로선들이 또 세세하게 가늘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보조 눈금선이에요. 아까 하던 차트에서 한번 하던 차트를 열고 이걸 열어볼까요? 자, 이 차트의 구성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보면 부가로가 있죠. 자, 플러스 눈금선에 기본 주가로, 기본 부가로가 있잖아요. 기본 부가로가 부가 보조입니다. 보조. 여기서는 부라고 적혀 있지만 또 다른 메뉴에서 우리가 이 눈금 축의 서식에서는 보조 적혀 있고 부라고 적혀 있고 같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가 요 눈금선에서 부를 체크하니까 중간중간에 가는 선들이 또 더 들어갔죠. 그게 보조 눈금선 또는 부가로라고 적혀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조 눈금선은 없죠. 주 눈금선은 있지만 보조 눈금선은 없고요. 6번도 레이블이 없네요. 그죠? 레이블 숫자 같은 거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고, 테이블은 여기 있고, 세로 축 제목도 있고, 차트 제목도 있고. 어렵지 않죠? 요런 유형들 한 가지씩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것도 나오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운 것도 나오고 골고루 섞어서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눈금선은 하나도 없네요. 눈금선 없고 테이블 있고 워드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워드 요 색깔의 레이블들이 쭉 있고 그다음 세로 축 제목 있죠. 그 다음 8번 옳지 않은 거. 자, 가로축, 세로축이 표시되어 있다. 가로축, 세로축, 가로, 세로, X축, Y축, 그죠? 뭐 수학 시간 같으면 X축, Y축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니까 XY축 해도 이 가로, 세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세로축 주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다. 요 주 눈금, 요 선 하나 딱 보이죠?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세로축 주 눈금선 있고요. 세로축에 대한 눈금선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이야기하면 이거의 모양새는 뭡니까? 방향은 가로죠. 기본 주 가로인데 이거 기본 주 가로를 체크해야지 나오는 거죠. 가로 세로에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가로 세로가 안 헷갈려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로축 주 눈금선이라는 뜻은 이 세로축의 눈금 간격마다 있는 요 모양을 세로축 주 눈금선이라 했고 선의 모양새를 보면 가로선이죠. 그래서 실기에서는 선택하실 때 눈금선에 선택하실 때 기본 보존 없앨게요. 기본 주 가로라고 적혀 있고 이거 체크 풀면 이 가로선이 없어졌고 체크하면 요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의 메뉴는 기본 주 가로의 요 가로의 뜻은 생김새 모양이 가로라서 기본 주 가로라 했는 거고 이 기본 주 가로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요 세로 축에 대한 이 눈금 자리마다의 선이니까 세로축 주 눈금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세로축의 주 눈금선이라고. 그 가로 세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로축의 주 눈금선은 가로 방향의 선입니다.
자, 3번 법내 표지가 설정돼 있다. 법내 표지라는 거, 요거는 법내고, 법내 표지는 요 앞에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내 표지 없죠. 자, 4번에 데이터 테이블, 요거 데이터 테이블이죠. 옛날 만약에 뒤에 가다가 아니면 혹시 딴 거 문제 혼자서 푸시다가 데이터 테이블을 안 하고 데이터 표라고 나오면 맨 같은 겁니다. 데이터 표, 차트 문제에서 데이터 표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저 앞에서 분석 작업했던 그 데이터 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용어가 왔다 갔다 바뀌었어요. 데이터 표나 테이블이나 다 요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9번 옳지 않은 거. 자, 법내는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계열의 무늬 및 색상과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다. 우리 색깔 보여주고 그게 뭐다 표시해주죠. 데이터 3번에 데이터 레이블은 그려진 막대나 선이 나타내는 표식에 대한 데이터 요소의 요소 또는 값의 정보를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이런 거 표시한다 라는 이야기고, 레이블이 뭔지 아는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아, 요런 데이터 레이블을 설명하는 거 맞구나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가로축, 가로축이라는 건 이런 게 가로축이죠. 가로 항목축, 가로축 또는 항목축, 이거 가로축 또는 항목축, 이거는 세로축 또는 갑축, 갑축. 자, 가로 항목축은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X축,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X축이라고 하고요. 2번은 데이터 요소는 데이터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 값 표시한 거는 레이블이고, 자, 데이터 요소는, 자, 계열은 만약에 요거 전체가 선택되면 뭐였습니까? 계열 서식이 떴죠? 요 막대 하나만 선택되면 그게 뭡니까? 요소였어요. 하나만 하면 그게 요소 서식, 이렇게 메뉴가 떴습니다. 자, 제가 차트에서 보면 클릭을 딱 하면 요 옆에 서식 메뉴가 뜨죠? 데이터 계열 서식. 근데 한 번 더 클릭해서 하나의 막대만 선택됐을 땐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고 떠요. 요 하나의 막대만 선택하면 요소입니다. 자, 다음 10번 옳은 거. 자, 계열 옵션으로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했다. 첫째 조각이 이거 움직인 거 아니죠? 0도네요. 그죠? 여기 0도. 그 다음 2번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했다. 자, 이때 말한 원형은 평면의 원형을 말하니까 이거를 맞게 하려면 3차원 원형으로 했다. 이렇게 3차원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4번 볼까요? 데이터 차트 제목을 그림 영역 안에 위쪽에 표시했다. 자, 그림 영역이면 아까 요 차트를 선택했을 때 원형에 요렇게 사각형이 생겼잖아요. 요 공간이 그림 영역이에요. 지금 차트 제목은 그림 영역 안쪽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림 영역 밖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림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 영역은 요만큼이 그림 영역이에요. 요 속에 여기 있다면 그림 영역 아니지만 지금 그림 영역 바깥에 있어요. 3번 데이터 레이블 내용을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했다. 자, 요거 항목의 이름, 그 다음 레이블이에요. 아니, 값. 자, 여기 적혀 있는 글자는 자, 항목의 이름입니다. 자, 색깔이 다르면 다른 차트들은 색깔이 옆에 이걸로 볼까요? 색깔이 다르면 계열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그런데 원형의 차트는 계열은 무조건 2차원이든 3차원이든 계열은 원형의 특징은 계열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한 개. 내가 범위를 아무리 많이 설정을 해도 계열은 한 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원형의 특징은 계열이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계열의 이름은 계열은 한 가지니까 계열 이름은 필요 없고 원형의 경우에는 요 색깔별로 항목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다 항목의 이름이고 범례가 나타나도 요 색깔은 중부다, 이 색깔은 동부다 이렇게 범위의 색깔 표현에도 그 범례가 계열이 아니라 요 항목에 대한 거고 요 글자들이 그 항목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 이름과 값이 두 개가 적혀 있는 거다.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차트에서 지금 계열이 가로축이 6개 있고 계열이 4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차트 종류 변경으로 계열 4개 있던 것을 원형 차트로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상관없고요. 원형으로 바꾸면 한 개의 계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딱 얹어보면 계열, 지원액, 요소, 전일 저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를 가도 전부 지원액 계열에 대해서밖에 표현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원형을 그리는 이유는 각각의 숫자 값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비율에 관심이 있을 때 원형을 그려요.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몇 명이 응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응답을 했다. 그 지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원형을 하면 비율을 나타내기에 좋은데 근데 계열은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열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다면 이 중에서 도넛형 예전에는 뭐 도넛형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원형 안에 하나로 도넛형이 들어가 있는데 도넛형을 하면 원이 여러 개로 생기면서 바깥에 마우스 얹어보면 계열 회수율, 요소 전일 저축 안으로 들어갈게요. 계열 미회수액, 요소 전일 저축 요거 다 전일 저축인데 세 번째 그 안에 들어가면 회수액 계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원액 계열이고 그렇게 이 고리 하나가 계열입니다. 그리고 색깔별로 요소의 이름이 바뀌는 거고 요게 전위저축 요소 요게 으뜸저축 요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 막대를 다룰 때하고는 가로축 세로축 같은 거 없죠. 그래서 막대를 다룰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11번 옳지 않은 거. 자, 총점 계열이 보조축으로 표시된 총점 적혀 있네요. 이게 총점 숫자도 큰 걸로 보이고 글자까지 적어줬고 보조축으로 표시된 이중축 차트이다. 축이 세로축, 보조 세로축 두 개 있는 이중축 차트. 2번 범례는 아래쪽에 있다. 범례 아래 있네요. 다음에 4번은 보조 세로축의 주 단위는 40이다. 자, 보조 세로축의 주 단위가 40단위씩 맞네요. 자, 3번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다. 자, 이 데이터 레이블 뭐 있습니까? 여기 140이 어디에 대한 거죠? 한길에 숫자 140이라는 거는 꺾은 선에 요거 총점의 위에 붙은 요 총점 자리 위에 레이블이 붙은 거잖아요. 그죠? 총점이니까 140까지 가죠. 국어 영어 점수는 80점까지밖에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요게 총점 계열의 한길 요소의 레이블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1번 합계 계열이 보조축으로 설정된 이중축 차트다. 아까하고 똑같죠? 자, 100점과 160점이고 합계가 있으니까 이거는 합계 계열이 보조축으로 된 거 맞고요. 2번에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있고 4번에 보조 세로축은 40단위. 아까 문제를 조금 그냥 약간만 달리했죠. 3번에 하반기 계열의 한길수 요소 라고 적혀 있는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됐는데 자, 요 자리는 합계 계열의 한길수 요소에 레이블이 있는 거네요. 계열이 하반기가 아니고 합계. 숫자 140은 합계인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숫자 크기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조축 꺾은 선으로 한 것은 보조축을 봅니다. 세로 막대는 기본축을 보고 숫자 차이가 나서 보조축을 만든 것이고 숫자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보조축 만들면서
표시를 내려고 꺾은 선으로 바꾼 거거든요. 자, 13번 옳은 거. 세로 축의 축서식에서 주 단위 간격을 95로. 자, 단위 간격은 얼마예요? 5단위씩이죠. 5단위고 최대값이 95죠. 이번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설정했다. 계열 겹치기, 겹쳐지는 값을 양수로 해주면, 계열 겹치기를 양수로 해주면 겹쳐지겠죠. 그러면 음수로 해주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네요. 그럼 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했다. 맞네요. 그죠? 3번 영어의 데이터 레이블은 안쪽 끝에, 영어의 바깥쪽 끝에 있네요. 안쪽 끝이면 여기 적혀야죠. 4번에 가로축의 주 눈금선과 보조 눈금선이 함께 표시되고 있다. 가로축의 주 눈금선, 주 눈금선은 보이죠? 이게 주 눈금선입니다. 가로축의 주 눈금선, 요렇게 주 눈금선은 있는데 보조로 요 사이에 뭐 하나 더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주는 있는데 보조가 없어요. 주는 있어요. 근데 보조가 없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 선이 더 생겨 있어야 보조 눈금선이 있는 거죠. 자, 14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세로 축의 주 단위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 단위 20. 다음 2번 데이터 계열은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계열은 색깔 보면 알잖아요. 몇 개입니까? 3개네요. 다음 3번 범례의 위치는 아래쪽에 있다. 아래 있고 4번 주 단위에 가로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다. 주 단위, 요 주 단위마다의 세로 주 단위마다의 눈금선이 표시되어 있다. 맞죠? 자, 옳지 않은 거. 요거 문제 똑같은 걸, 비슷한 걸 제가 2개 올렸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요거 정시, 예전에 정시 있을 때 나왔던 유형인데, 문제가 잘못 나와서 그때 답이 2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맞죠? 그 다음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양수로 겹쳐져 있네요. 이렇게 겹쳐진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각 축서식에는 각 축서식이라 그러면 각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가로 축서식, 세로의 축서식 둘 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 그 서식에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했는데 자, 세로축을 볼게요. 세로축을 보시면 주 눈금은 눈금선 때문에 잘은 안 보이지만 뭐 있겠죠. 그래서 눈금은 이거는 이만큼은 눈금선이고요. 이렇게 자그맣게 나오는 요게 눈금입니다. 요게 눈금인데 주 눈금은 눈금선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주 눈금이 있고 다음에 보조 눈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축보다 안쪽으로 그림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요게 틀렸는 이유가 가로축에 눈금은 어디 있어요?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는 또 있지도 않고 3번에 데이터 계열로 남과 여가 사용됐다. 계열은 남녀 맞네요. 다음에 4번에 데이터 원본으로 표 전체가 선택됐다 했는데 자 위에 그림 보시면은 표가 자 가로축에 1, 2, 3, 4반의 합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들어있고 그 다음 남녀예요. 그러면 범위는 요만큼 사용한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합계, 요 합계는 없잖아요. 이 합계는 있어도 이거 없잖아요.
가로축에 일반에서 합계까지, 범내에 남녀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있다고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사용했다 틀렸죠. 그럼 밑에 문제 요거까지 할게요. 밑에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다시 맡겨 나왔을 때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2번을 볼게요. 2번에 세로축만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죠. 세로축의 축서식에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맞죠? 자, 저 세로축 우리가 만약에 실기 문제에서 자, 차트 종류를 제가 세로 막대용으로 바꿔 놓고요. 자, 눈금을 표시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세로축에 눈금, 세로축에 눈금이 있어요. 주 눈금이 있고요. 보조 눈금이 있어요. 주 눈금을 안쪽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할까요? 안쪽 하니까 보이긴 하는데 제 화면은 보여도 스크린상에서 살짝 보이나요? 바깥쪽으로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하면 딱 눈에 띄죠? 요 선에서 밖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거, 그게 눈금입니다. 다시 이거에 눈금에 보조 눈금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보조 눈금은 안쪽 딱 해주면 안쪽으로 요 선에 안으로 작은 선들이 쭉 적혔죠? 그게 보조 눈금이에요. 또 이쪽에도 해볼게요. 가로축에서 주 눈금 없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깥쪽 해주면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을 제가 검정으로 좀 진하게 넣어볼게요. 검정색으로 넣어서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게 가로축의 주 눈금. 눈금선은 길게 쭉쭉 선으로 그리는 거고 눈금은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눈금입니다. 요거 가로축, 요거 세로축, 안으로 밖으로 그런 용어들을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